안녕하세요. 흔한의대생 철희입니다. 오늘은 의학에 관련된 책 2권의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책의 제목은 뇌과학 여행자, 신경과 의사, 예술의 도시에서 뇌를 보다 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의 제목은 내 아들은 조현병입니다. 정신질환자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 그 혼돈의 연대기라는 책입니다. 두 책의 성격이 많이 다른데요. 첫 번째 책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300페이지 정도의 짧은 기행문이고, 두 번째 책은 생각할 거리도 많이 던져주고 더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600페이지 정도의 책입니다. 핸델, 바흐, 베토벤, 고야와 마네, 도스토예프스키와 셰익스피어. 제가 나열한 예술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얼른 대답을 떠올리기가 쉽지는 않죠. 바로 신경과적 질환을 알았거나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자이신 김종성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교수 및 서울 아산병원 뇌졸중센터 소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도시와 관련된 예술가에 대해서 주로 다룬 기행문인데요. 이 책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신경과 교수님이 저자이시다 보니까 그런 도시들에 가서도 계속해서 이제 신경과적 질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파리에 가서 파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모파상이라는 작가의 소설상 배경이 되는 관광지를 만났는데 모파상이 매독에 걸렸다는 사실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거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여행을 하시게 된 이유가 주로 학회 때문이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교수님이 해외 학회를 가게 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 바쁜 학회 일정 사이사이에 잠깐 가게 되는 관광이라던가 다음 학회를 한국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책에는 물론 예술에 대한 교양이나 의학적 지식들도 소개가 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의학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인데요. 예술가들이 알았던 신경과 질환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면서 그 소개를 하는 방식이 의사의 시선으로 마치 환자를 진료보는 듯한 서술이 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의학적 사고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어떤 환자가 증상을 가지고 왔을 때 그 환자의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해서 해당하는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을 흔한 것부터 떠올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 제가 A, B, C, D라는 질환을 4가지 떠올렸다고 해봐요. 환자분께 물어보고 신체 진찰을 하는 과정에서 A라는 질환은 어떤 특정한 다른 증상이 같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A 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B라는 질환에서는 신체 진찰상 이상한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B라는 질환도 배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남은 질환은 C와 D인데 이 두 질환의 치료가 서로 다르다고 하면 의사가 해야 할 일은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이 C와 D 중에 무슨 질환인지를 밝혀내는 것이겠죠. 책에서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계속해서 서술로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 고야에 대해 서술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야가 46세가 되던 해에 그는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면서 귀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했고 이후 청각이 감퇴됐다고 했다. 게다가 양쪽 눈의 시력마저 나빠졌다. 청각 중추가 뇌졸중 같은 병으로 손상되면 듣는 데에 장애가 생길 수는 있다. 그런데 소리를 듣지 못한다기보다는 소리의 질을 파악하는 기능, 즉 소리의 감별 능력이 떨어진다. 고야의 병은 뇌졸중이 아니라 뇌막염일 수도 있다. 당시 뇌막염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은 매독이었다. 나는 매독의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고야는 82세까지 증상이 발생한 후 36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으며 나중까지도 대뇌 매독의 증세, 즉 심각한 치매나 성격 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 많은 학자는 고야의 병을 메니에르 병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메니에르병 환자는 고야의 경우와는 달리 간헐적으로 어지럼증, 발작이 찾아오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청각이 갑작스럽게 감퇴되기보다는 서서히 나빠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고야의 양쪽 시력이 떨어진 점도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니 메니에르병의 사촌쯤 되는 병을 생각해야 한다. VKH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다. 이 병은 특징적으로 어지럼증, 귀울림, 청각장애를 일으키며 또한 포도막염을 일으켜 양눈 시력이 감소된다. 하지만 조심스러운 점은 이 병은 매우 희귀한 병이므로 이런 진단을 내릴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고야라는 화가의 작품을 본 적은 있어도 고야가 알았던 질환에 대해서 신경을 써본 적은 저는 없거든요. 사실 VKH 증후군은 너무 희귀 질환이라서 저도 처음 듣는 질환인데 이런 서술들이 가능한 것은 신경과적 임상 경험이 많은 교수님께서 쓴 글이기 때문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사실 책을 읽으면서 아쉬웠던 점도 있는데요. 2011년에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벌써 출판된 지 9년이 넘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시류에 맞지 않는 서술들이 조금 있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책에 나오는 간질이나 정신분열증 같은 질병명은 질병에 대한 사회적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은 각각 뇌전증과 조현병으로 질병명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북으로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개정이 되고 있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머릿말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첫 번째 책에 대한 리뷰는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책도 정말 좋은 책이니까 그냥 나가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래요.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법이며 나 역시 신경과 의사의 독특한 취향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여행 중에도 나의 눈을 오래 붙잡은 대상은 역시 뇌질환과 관련된 것들이었으니 말이다. 옛 예술가들이 살던 집과 거리를 더듬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냐만 신경과 의사인 나는 그들의 질병을 함께 곰곰이 생각하며 이런 뇌질환들이 그들의 삶과 예술에 미친 영향에 대해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내 일탈의 여정의 폭이 어느 정도 쌓인 지금 나는 여기에 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고 싶은 것이다. 두 번째 책은 내 아들은 조현병입니다. 정신질환자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 그 혼돈의 연대기라는 책인데요. 사실 원제는 조금 다릅니다. 원제는 No one cares about crazy people, my family and the heartbreak of mental illness in America로 번역하자면 미친 사람에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나의 가족 이야기와 미국에서 겪은 정신질환의 좌절 정도가 되겠는데요. 미친 사람에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라는 문장은 2010년에 미국에서 밀워키 카운티의 정신병동 관리 부실 의혹으로 주지사 후보였던 스콧 워커가 스캔들에 휘말리자 그의 보좌관이 참모진을 설득하기 위해 이메일에 썼던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 문장이 저자가 책을 쓰도록 마음먹게 된 큰 계기가 되었고요. 저자는 조현병을 가진 두 아들의 아버지로 그중 한 명을 자살로 인해 잃었고 그로부터 5년 후에 자신의 다른 아들 역시 조현병을 발병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현재 남은 아들은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지만 꾸준히 조현병 치료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조금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한창 이 책이 출간되었을 당시 그러니까 작년 9월경에 우연히도 저는 정신과 실습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책에 대한 광고를 보자마자 읽어봐야 할 책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읽을 엄두가 나지 않아서 미루다가 이제야 읽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하자면 상처받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 당시 저는 조현병 환자분들 또는 조현병적 증상을 보이는 다른 정신과 환자분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신질환이라는 것에 계속해서 이입하게 되고 제 기분 상태도 우울감이 깊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 상황에서 이런 책을 읽는 것이 조금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어떤 경험, 특히 질병에 대한 경험은 너무나도 끔찍한 것으로 남아서
다시 떠올리거나 그에 대한 지식이나 사례 같은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되고 우울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게는 조현병은 그런 질병은 아니지만 저나 주변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질병들이 몇 개가 있는데, 사실 의사라는 직업은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질병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할 수 있는 자질이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질병에 대한 감정이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무뎌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하나의 질병에 대해서 진정으로 객관적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깊게 상처받는 경험을 해보고 그것에서부터 나아가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것은 저자가 머릿말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이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머릿말의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이 책이 당신에게 상처가 되기를 바란다. 끝 문단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책을 즐기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이 책으로 인해 상처 입기를 바란다. 이 책을 쓰면서 내가 상처 입었던 것처럼 상처 입어 행동하기를, 개입하기를 바란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만, 더 이상 일어날 필요가 없을 때까지 계속 일어날 때에만 우리는 딘과 케빈이 정신증으로 고통받는 그들의 모든 형제와 자매가 구원받기를, 그들이 견딘 고통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기를 감히 희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 론 파워스는 퓰리처상을 수상한 기자이기도 하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책을 두고 절대로 쓰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책이라고 말합니다. 회상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며 사생활을 소재 삼고 싶지 않았고 아이들을 이용하여 책을 쓸 의도로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현병 환자의 비자의 치료에 대한 공청회에 참가하면서 거기서 실제 정신질환자들을 대면하면서, 그리고 책의 제목인 미친 사람에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라는 이메일 사건을 겪으면서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합니다. 책은 21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의 큰 줄기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줄기는 저널리스트로서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면서 정신질환과 정신의학의 역사, 관련된 정책과 그로 인한 효과들, 정신의학계의 과오와 발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의학적 의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를 들어가며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기는 저자의 두 아들에 대한 사적인 연대기인데요. 두 청년이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병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현재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아버지의 시선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줄기가 챕터를 번갈아가며 서술됩니다. 저자가 다루고 있는 현안들은 미국의 정신의학계에 관련한 것들이지만 의학계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이 매우 큰 만큼 우리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지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정신보건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는데 특히 비자의 입원과 관련한 논의를 책에서도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 챕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챕터, 누군가는 미친 사람에게 신경을 쓴다에서 저자는 현재의 정신의료를 과학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조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신과학에 대한 연구가 매우 큰 규모로 일어나는 한편에 실제 정신질환 치료는 여전히 혼돈에 빠져 있고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은 너무나도 많은 영역에서 여전히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자는 우리 앞엔 절망적인 미래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니며 올바른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시도와 사회개혁을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낸다면 상황은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합니다. 미래는 우리 모두의 깨달음에 달려있다.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지역사회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재건을 위해서도 함께할 수 있는 잠재적 파트너라는 사실을, 또한 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꼭 실패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행복한 삶을 즐기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두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두 책이 각각 신경과학과 정신과학, 모두 의학에 관련된 책이긴 하지만 의학적 지식 없이도 충분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특히 두 번째로 소개드린 책은 언뜻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저자가 퓰리처상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자인 만큼 명료하고 잘 쓰인 문장으로 술술 읽히는 책입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책이 아니더라도 혹시 의학과 관련된 콘텐츠 중에 리뷰를 보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